야, 잠깐만. 엄마 무지개인데 아빠 얘들아, 있어. 와. 유진아, 아빠 봐봐. 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다녀왔었던 파타야 그란데 센터포인트 호텔을 자세하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여행지에 가서 한순간도 시행착오를 겪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호텔에서 머물기 전날에 가성비가 참 좋았었던 SN 커넥스 호텔에서 머물렀었어요. SN 커넥스 호텔이 가성비가 좋아서 만족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5성급 호텔로 간다고 하니까 기분이 살짝 업되더라고요. 터미널 21 쇼핑몰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랜드 센터포인트 호텔은 5성급 호텔이고 구글 평점은 4.7, 아고다 평점은 9.2점이에요. 평점이 꽤 높은 편이죠. 이 정도 평점의 호텔은 사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예약을 해도 평타 이상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투숙한 객실은 디럭스 트윈룸이고 소파베드가 있는 룸이었는데 가격은 다른 룸보다는 조금 높지만 객실 크기는 사실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들 객실 크기가 대부분 작아요. 34제곱미터였는데 한 10평 정도가 되는 거예요. 비시즌에는 20만원대 초반이면 예약이 가능하지만 저는 연말에 이용을 해서 성수기 차지 때문에 거의 2배 이상의 요금으로 이용을 했어요. 다음부터는 연말에는 좀 더 저렴한 호텔을 이용하든지 집에 있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일반 룸은 비시즌에 10만원대 중반이면 예약할 수가 있어요. 위치는 꽤 좋은 편이에요. 바닷가 바로 앞은 아니지만 파타야의 비치로드, 두 번째 길, 세 번째 길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시적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파타야의 버스 역할을 하는 썽테오를 타기가 참 좋은 위치예요. 썽테오는 1인당 10바트고 지나가는 거 잡아서 타고 가다가 내리면서 차비를 내면 됩니다. 이 호텔은 터미널 20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반나절 정도는 이 쇼핑몰 구경하면서 마사지도 받고 식당도 이용하면서 즐기는 걸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터미널 21을 즐기기 위한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다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전에 머물렀던 가성비가 좋은 SN 커넥스 호텔에서 나와서 센터포인트 호텔 로비에 도착하니까 낮 12시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호텔은 2시 체크인, 12시 체크아웃인데 저는 일단 일찍 도착했어요. 짐을 맡기고 터미널 21에 가서 마사지라도 받으면서 쉴까 생각했거든요. 일단 체크인에 필요한 여권 정보하고 예약 번호를 호텔 프런트 직원한테 건네고 2시에 다시 오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객실 정리가 될 때까지 호텔 수영장에서 즐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짐을 맡기고 호텔을 좀 돌아다니다가 2시에 맞춰서 체크인을 했습니다. 객실에 있는 복도에 보니까 간단한 스낵하고 음료를 사 먹을 수 있는 자판기가 보였고 복도는 방콕 그랜드 센터포인트하고 비슷합니다. 그래도 방콕이 좀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풍기는 것 같아요. 솔직히 객실이 작을 거라고 생각돼서 객실에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객실로 들어오면 왼쪽에 욕실 그리고 오른쪽에 러기지 렉하고 미니바가 있어요. 다른 룸은 아마 반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욕실은 크지는 않지만 역시나 깔끔했어요. 그리고 욕조는 없습니다. 어메니티는 꽤 꼼꼼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미니바하고 냉장고에 있는 스낵하고 음료는 모두 무료예요. 음료가 다양하게 4개나 있었고 물도 충분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미니바 옆에 옷장이 아니라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옷걸이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우산이 하나 들어있는 공간이 있고 금고가 있고요. 객실은 작아요. 이렇게 킹사이즈 침대하고 소파 베드를 펼쳐놓으니까 객실이 꽉 차 보이더라고요. 소파를 침대로 만들어줄지 말지는 체크인할 때 설명을 해줍니다. 저는 그냥 미리 세팅을 해달라고 했어요. 객실 내부는 센터포인트 호텔들이 그렇듯이 굉장히 심플하고 깨끗해 보여요. 전체적으로 환하고 밝은 색이고 바닥이 카펫이 아닌 것도 마음에 들었고요. 그냥 깔끔해 보입니다. 사실 5성급 호텔의 고급스러움은 전혀 느껴지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전망은 저 아득히 멀리 바닷가가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예약할 때는 전망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음에 들었던 거는 발코니가 있어서 수영하고 나서 옷을 말리기가 참 좋더라고요. 동남아 여행할 때는 호텔에 발코니가 있고 없고 차이가 꽤 큰 것 같아요. 저 멀리 저를 참 힘들게 했었던 아마리 호텔도 보이네요. 이제 F층에 있는 수영장으로 갑니다. F층은 체감상 한 10층 정도가 되는 높이인 것 같아요. 이 높은 곳에 수영장이 있어서 경치는 정말 너무 멋졌어요. 이 F층에 키즈클럽, 키즈풀, 메인풀, 스카이브리지, 레스토랑, 피트니스클럽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키즈클럽은 야외에서도 진행하는데요. 실내 키즈클럽에서 즐기는 것보다 야외에 이런 아이들을 위한 액티비티를 즐기는 게 더 좋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워터파크라고 할 만한 곳에서는 분수가 나오는 조형물하고 워터 슬라이드가 딱 2개만 있어요. 구불구불한 슬라이드는 천천히 내려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타기에도 좋고 그 옆에 거의 직진으로 내려오는 슬라이드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체격이 좀 있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저씨들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여기서. 근데 저는 그거 보고 안 탔어요. 여기는 키즈풀인데 이곳에서 버블 파티를 합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거품들이 다 날아가고 좀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애들은 참 즐거워합니다. 역시 메인풀은 넓고 전망이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이 수영장에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제가 이 수영장을 이용했을 때는 12월 말이었고 건기였거든요. 야외 온도는 30도였었지만 습하지가 않으니까 그늘에 가만히 있으면 선선하기까지 한 그런 날씨였었어요. 그런데 이 수영장이 너무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서 정말 추웠습니다. 애들은 입술이 파랗게 드는 것도 모르고 신나게 놀았는데 저는 오랫동안 물에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처음에 아예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였었어요. 애들이 물놀이를 워낙 좋아해서 놀러 온 건데 이 문제가 가장 컸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여기서 며칠 머물다가 결국에는 1층에 수영장이 있는 호텔로 바꿨어요. 그 호텔은 다음 편에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식사는 호텔 32층에 있는 더 스카이에서 했습니다. 더 스카이의 레스토랑 분위기는 럭셔리하거나 화려함은 없고 그냥 깔끔해요. 실내보다는 야외 분위기가 더 좋은데 야외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실내에서 식사를 하고 선셋 타임 때 밖으로 나가서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해가 질 때쯤 파타야의 하늘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감성적인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정말 아름다웠었어요. 해지는 걸 보면서 사진을 찍고 실내 테이블로 돌아오니까 제가 밖에서 사가져온 술이 이렇게 세팅되어 있더라고요. 센터포인트 호텔은 건강과 휴식을 컨셉으로 하는 호텔이기 때문에 호텔 내에서 술을 안 판다고 합니다. 레스토랑에서도 안 팔고 호텔에 술을 먹는 바도 없어요. 이건 방콕에 있는 센터포인트 호텔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지만 밖에서 먹고 싶은 술을 사가지고 오면은 호텔 안에서 마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콜퀴즈는 없습니다. 아무튼 제 테이블 위에 맥주 2캔하고 소주 한 병을 올려놓고 밖으로 나가서 사진을 몇 장 찍고 돌아오니까 이렇게 얼음을 꽉 채워서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이건 좀 감동했었어요. 특별히 제가 주문한 게 아니었거든요. 얼마였지? 아무튼 너무 귀여워. 내 손바닥이 얼마니까? 아이 귀여워라. 내가 하나 먹어봤는데 내가 미디움 주문했잖아. 음식이 굉장히 작고 가격대는 그냥 저랑 하여튼 음식이 굉장히 작다, 양이. 음식값은 그렇게 높지 않아서 크게 부담은 없었는데요. 음식이 참 작아요. 작아서 싼 건지 싸니까 적게 주는 건지 음식 맛은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식 맛을 보기 위해서 더 스카이를 찾아간다면 추천하기는 어렵고요. 멋진 경치를 바라보면서 사가지고 간 술에 간단히 안주로 음식을 시켜 먹는다면 추천할 만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날 더 스카이를 이용하면서 직원이 얘기해줘서 알았는데요. 더 스카이에서도 조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3일 내내 수영장에 있는 메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다가 그래도 마지막 날 아침 식사는 더 스카이에서 먹었습니다. 음식까지 수는 메인 레스토랑에 비해서 조금 적은 것 같지만 이용객이 메인 레스토랑보다는 좀 적어서 아무래도 좀 더 여유 있게 식사하기에는 여기가 좀 더 좋았어요. 제가 3일 동안 아침 식사를 했었던 F층의 메인 레스토랑입니다. 감동받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음식이 참 괜찮았어요. 그리고 전망도 참 좋았습니다. 여기 호텔 보면 한국 사람도 많지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중국인이었었어요. 아쉬웠던 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중국인 아저씨들하고 아주머니들의 성량은 정말 너무 엄청나더라고요. 이 호텔은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의 비율이 정말 높아요. 파타야의 다른 호텔들을 보면 중국인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또 하드락 호텔은 거의 대부분 유럽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 그리고 소수의 한국인하고 중국인이 있었어요. 센터포인트 호텔의 가장 큰 장점은 터미널 20이라고 연결돼서 쇼핑몰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호텔 로비에서 바로 터미널 21 쇼핑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방콕에서도 많이 봤었던 브랜드들이나 식당 체인점들이 여기도 있어서 뭐 특별한 거는 없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방콕 엠포리엄 백화점 안에 있는 나라 레스토랑에 갔다가 참 괜찮았다고 생각돼서 이번에는 파타야 터미널 21에 있는 나라 레스토랑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같은 체인점이라도 느낌이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파타야 터미널 21에 있는 나라쿠치는 별로 추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랬어요. 비싸긴 꽤 비싸거든요. 역시 가장 만족스러웠던 거는 피어 21이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애들 때문에 다양한 태국 음식들을 맛보기보다는 한국에서도 많이 먹었었던 음식들하고 비슷한 체인 음식점들만 찾아다녔습니다. 돈가스 집하고 아요이 같은 곳을 많이 갔죠. 쇼핑몰 안에는 마사지 받을 곳도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곳은 아무래도 렛츠 릴렉스일 겁니다.
저도 여기서 몇 번 마사지를 받아봤는데요. 솔직히 최근에는 이 돈 내고 받을 만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고급스러운 척은 하는데 별로 고급스러운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그래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걸 반영하듯이 렛츠 릴렉스 터미널 평점이 3.9점이에요. 생각보다 꽤 낮죠. 그래서 밖에 있는 노스파타야 지점을 가볼까도 했는데 거기는 평점이 또 4.0이에요. 거기서 거기구나 싶어서 노스파타야 지점도 안 갔습니다. 혹시 최근에 다녀오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요즘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아무튼 렛츠 릴렉스는 일단 발 마사지가 600바트예요. 밖에서 받는 마사지보다 일단 한 3배 정도가 비싸죠. 그런데 1시간도 아니고 45분이에요. 보통은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는데 45분은 또 뭔지. 근데 사실 좀 더 애매했던 게 뭐냐면은 그 밑에 보면은 핸드 마사지예요. 200바트라고 써놨는데 봤더니 15분. 15분 손을 만지작거리고 8,000원은 태국 물가를 생각하면 사실 너무하죠. 솔직히 물가가 높은 우리나라라고 쳐도 15분 손 마사지 받고 8,000원은 좀 그래요. 저는 미리 예약을 했던 터라 바디 마사지 2시간을 받기는 했지만 특별한 거를 느끼지 못해서 그 이후에는 터미널 21 2층에 있는 아름 마사지를 갔습니다. 어차피 마사지는 복불복이에요. 어떤 마사지사가 걸리느냐가 중요한 건데 저는 아름 마사지에서 길거리보다는 조금 더 비싼 300바트를 냈고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름 만족했어요. 지금은 여기 하버랜드 앞에서 애들 기다리고 있어요. 아까 전에 2시간 반 신청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마사지를 받고 왔습니다. 만약 아이랑 함께 가족여행으로 파타야를 찾았다면 터미널 21에 있는 하버랜드도 괜찮습니다. 쇼핑몰 가장 위층에 극장이 있는데 그 옆에 있어서 찾기는 굉장히 쉬워요. 제 아이들은 키가 120 정도가 돼서 1인당 590바트를 냈고 어른은 200바트를 냈어요. 그런데 여기를 입장하려면 미끄럼 방지 양말을 사야 됩니다. 우리 애들은 이미 미끄럼 방지 양말이 있었는데 그건 입장이 불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파는 미끄럼 양말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조금 돈이 아깝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히 안 미끄러지게 생기긴 했더라고요. 2시간 반을 놀 수가 있는데 만약 애들만 들여보내고 싶다면 직원 케어를 신청하면 돼요. 똑같이 2시간 반을 맡길 수가 있는 건데 태국어 가능한 직원은 670바트, 영어가 가능한 직원은 970바트예요. 우리나라 키즈카페 비용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하버랜드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놀거리가 많아서 돈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터미널 21 앞에 저녁이 되면 야시장이 열리는데요. 크지는 않지만 나름 구경할 만해요. 특히 이번 여행처럼 가족여행으로 갔다면 애들 데리고 멀리 움직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호텔 앞에 이런 곳을 가볍게 다녀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여기도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야시장이라서 가격은 조금씩 비쌉니다. 그런데 과하지는 않으니까 꽃이나 해산물 구이 같은 거 조금씩 구입해서 호텔에서 드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호텔 가까운 곳에 술을 파는 곳이 없어요. 호텔에서 나와서 시아메시암 호텔 방향으로 5분 정도 걸어가면은 세븐일레븐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구입하면 됩니다. 아마 이 호텔에서 머문다면은 여기 세븐일레븐을 자주 이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TT 환전소를 찾는 분들도 많은데요. TT 환전소는 터미널 21 2번 게이트 앞에 있습니다. 파타야 그랜드 센터포인트 호텔은 201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제서야 가보게 됐네요. 호텔이 오픈하자마자 코로나를 맞이해서 왠지 제 느낌에는 여전히 신상 호텔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곳이었어요. 터미널 21 자체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아무튼 커플 여행보다는 가족 여행자들한테 좀 더 잘 어울리는 센터포인트 호텔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시청자분들의 여행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